살가운 방송 이지향의 삶과 문학 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잡설은 패션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은 패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이란 무엇인가를 인터넷에 찍어보니까 특정한 시기의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 옷맵시 유행, 특히 최신 유행에 민감하다 정도로 나와 있네요. 저는요, 패션이란 몸매가 풍만하거나 왜소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자기 몸에 맞는 의상을 개성에 맞추어서 세련되게 잘 입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두발의 색상, 화장, 액세서리, 가방, 구두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겠지요. 특히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옷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가짜 장신구를 착용해도 진짜 같고, 후줄근하게 입고 비싼 장신구를 착용하면 그 장신구가 가짜같이 느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꿀도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보면 가짜도 진짜 같고 진짜도 가짜 같은 것처럼요. 패션에 관한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적게 들이고 극대화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오늘 제 의상 어떠신지요? 괜찮은가요? 이 흰색 브라우스는 송산노인복지회관 길 건너편에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3,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고요. 이 목걸이는 지하철 종각역에서 가게 정리를 하는 매장에서 3,900원에 산 주얼리예요. 제가 입은 바지도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샀으니까 한 만원 남짓 들이면 그런 대로 봐줄 만한 패션이 되지 않나요? 자평을 하자면 탁월한 연출력이죠. 내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 내 역량껏 나를 표현한다. 이것이 진정한 패션 리더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가게 보증금만한 액수의 명품 가방들이 여성들의 로망이라지요? 로망은 멀리 있고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 가까운 데서 우리 해답을 찾기로 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낙조의 순간에 와 있어요. 마지막 해넘이의 그 장관을 우리 스스로 연출해야만 합니다. 너나 없이 자기의 눈치, 코치, 지혜를 깜냥껏 발휘한다면 나름대로 멋진 모습으로 패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거리를 활개치고 다닐 때의 생생한 생동감이 살아있다는 기쁨 아니겠어요? 멋진 당신 모습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존경하고 흠모하는 시인 이성복님.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하였어요. 이성복, 황지우는 도저한 학문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시를 쓴다고요. 이성복님의 남해 금산, 정든 유각에서와 같이 정감 넘치는 시들을 읽다가 입이 없는 것들이란 시집의 시인의 말도 참 멋졌어요. 시인의 말 이성복. 지난 세월 쓰여진 것들은 하나의 플롯으로 엮어 읽으면서 해묵은 강박관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길은 돌아 나올 수 없는 길. 시는 스스로 만든 배민이 어서 시의 독이 온몸에 퍼졌으면 좋겠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곤혹의 지지부진이다. 다음에 소개할 시들은 그리움이나 이별을 생각나게 하는 알딸딸한 서정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3S, 즉 스피드, 섹스, 스포츠에 탐닉하는 현대인들이 겪는 고뇌, 부조리함에 대한 농렬한 비판 같은 것이 들어있어 시를 읽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어떤 통쾌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출어람 시간에는 이성복님의 시 두 편을 소개합니다. 그리 단단하지 못한 송곳으로와 여리고성 근처입니다. 그리 단단하지 못한 송곳으로 이성복. 비는 그리 단단하지 못한 송곳으로 땅을 쪼으려 내려오다 바닥에 닿기 전에 들어눕는다. 차해 공갈단이다. 비는 강바닥에 윤활유 들이부은 듯
아스팔트 검은 빛을 더욱 검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올 땐 무명 통치마였던 비는 아스팔트 바닥 위를 번칠거리며 흐르다가 하늘을 둘러싸는 여러 다발 탯줄이 된다. 아, 오늘은 늙은 하늘이 질퍽하게 생리하는 날. 누군가 간밤에 우주의 알집을 건드린 거다. 아니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알집 두터운 벽이 스스로 깨져 무너져 쏟아지는 것이다. 여리고성 근처 이성복. 헐벗은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겨울 해가 기어 내려오고 있다. 통조림 캔에서 금방 꺼낸 복숭아 알을 닮은 해. 매연과 떼국물로 식사하고도 아프단 소리 한 번 안 하는 해는 해마다 한 번씩 건강 진단 받는 것도 아니다. 이제 미루나무 꼭대기를 완전히 벗어난 해는 돼지 감자탕집 간판에 정수리가 찢기면서 뒷산 언덕에 벌건 핏국물을 터뜨린다. 그 피 다 빠지고 나면 여호수아 교회 십자가에 네온 불빛이 들어오고 메시아가 될 한 아이를 찾아 어둠은 헤롯의 군사들처럼 들쑤시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해는 내일 아침에도 예림 안마 시술소 뒤쪽 출입문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간에 찢기지 않는 낙타표 텍스처럼 해는 기어이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정에 흘러내리는 낙타표 텍스처럼 해는 풀주고 시든 것들을 위해 눈물 흘릴 것이다. 오늘 날마다 시를 읽어주는 여자 시간에는 제 시 중에서 유일한 사랑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바위산 이지향. 청길벼랑에 굴을지라도 님 따라서라면 못 갈라고, 감탕밭에 허우적일지라도 님 하고라면 못 갈라고, 이끼 낀 바람이 늦간을 넘나들고 굽이치는 물살에 뼈가 씻겨도 님 오시면 일어서겠다고 하늘 턱을 괴고 앉아 연자 맷돌이 된 그대. 오늘 원고 분량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9일에 발간된 제 작품집 청라언덕에서 한 꼭지씩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꽁트 형식이라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1부 낙원에서의 2박 3일 1. 출생. 죄송합니다. 돋배기를 좀 끼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고수에는 1950년 겨울 어느 날 태어났다. 그러나 22세의 건장한 아버지라는 사람은 딸아이 출생 후 이틀이 지나도록 산실에 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철도국에 몸담고 있어서 직업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고 부부검실도 무던하였다. 그를 둘러싼 대충의 정황들이 별반 꿀릴 것이 없을성 싶은데 유독 산실을 향하여는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짐작건대 19세에 동갑내기와 결혼하여 첫 딸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또 딸이 태어났으니 내심 아들을 기다리던 마음에 욱하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러나 딸의 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괘씸하였겠는가. 여보, 당신 어쩌고 저쩌고 나 당신 사랑해. 그럼 같이 맞장구 치며 아이 만든 지 10달이 지난 지금 딸의 어미는 서말서대가 넘는 피를 쏟아가며 엄마 나 살려를 외치다가 그도저도 아니면 별의별 요사스런 주문으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다가 정말이지 목숨을 담보로 고생한 끝에 건강한 딸아이를 낳지 않았느냔 말이다. 딸아이 탄생까지 강력한 공모자이자 위로자로 응당 나타나 은근히 손을 맞잡고 당신 수고 많았어 하며 이 공헌에 대하여 소박한 치하를 해주어야지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다. 딸아이 낳은 지 이틀째 되던 날 딸의 엄마는 코빼기도 디밀지 않는 남편을 향해 출산 직후라 들떠있는 아랫니 윗니를 어더덕거리며 분해하고 있었다. 그녀 얼굴의 붓기는 더욱 심해졌다. 화장실 용물을 보고 일본식 긴 골마루를 지나 산실로 들어서 순간 우람한 체격에 잘생긴 아이 아버지가 딸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입술이 번거러지듯한 웃음을 머금고
이놈의 새끼 참 이쁘게 생겼네.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선 까닭없이 백기가 불쑥 올라갔다. 여태까지 남편을 향한 별의 별 이름의 도끼 어린 칼갈기가 무장해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고수의 탄생은 잠깐의 오해와 애교를 동반한 채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는 가급적 선풍기는 끄고 주무세요. 여름 감기 무서워요. 최고로 더운 복죽 날씨입니다. 몸조심하세요. See you later.